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학생 인권 오늘 진행을 맡은 MC 정종호입니다. 자, 2010년부터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제주를 포함했던 7개 시도 지역에서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우리 학교 생활 속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탐라중학교 1학년 김반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충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교육청 학생인권 교육센터에서 있는 학생인권 지원관 김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선에서 가장 또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분이 또 이제 전문가 선생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영상의 내용이 나올지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요. 오늘 이 자리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받고 선생님들의 인권도 존중받으면서 서로가 인권 존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잘 실현되기 어려운 환경이 있는 학교가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짝 고민을 좀 해주십사. 그런 생각에서 이런 영상들을 마련했으니까 우리 학교는 안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 이런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럴 때 우린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현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지 또 이제 학생 인권에 대한 침해 부분이 우리 학교 생활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중고등학교 편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야, 빨간 머리, 너 일로 와. 반대 학생 아닙니까? 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머리 염색 풀고 와.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붉은빛이 도는 머리였어요. 그래도 검정머리로 염색해 와. 아니, 왜 자연적인 상태가 빨간색인데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요? 누가 보면 우리 학교 학생 염색하고 다니는 줄 알잖아. 하나요? 검정색으로 염색해. 등교 지도보다는 요새는 등교 맞이라고 해서 학생들 너 자켓 안 입고 외투 학교를 입었네? 안전하게 오는지 교복 보고 다 있습니다. 갖춰 입고 외투 입어야지. 외투 벗고 자켓 입어. 자켓이랑 겉옷이랑 같이 입으면 팔이랑 어깨 끼어서 불편해요. 그럼 외투를 큰 걸로 입든가 해야지. 자켓 입고 외투 입어. 빨리.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제 등교 맞이를 하시는데 과거에는 뭐 복장 검사도 하고 두발 검사도 하고 또 나름의 또 이제 뭐 선배 교육도 하고 저는 그랬던 세대인데 선생님 요즘은 좀 분위기가 어때요? 저도 이제 선배 교육 같은 게 있었던 세대인데 요즘은 오히려 그 복장 규정이 되게 간소화되었고요. 오히려 그 간소화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이제 복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선택을 하고 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학교 역할이다. 반지 학생, 아까 영상 속에 빨간 머리라고 이제 오해를 받았다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디 학생은 검은색이 확실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햇빛 비춰가지고 붉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해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기분이 몹시 나쁠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항의를 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나오신다면 같은 일을 받았던 친구들이랑 선생님께 한번 다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생의 개성을 존중받을 권리도 있지만 이 학교엔 학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개성 실현 자유가 위배될 경우에 이 학칙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또 이게 학생 인권의 침해가 되는 것인지 조금 모호합니다. 네,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개성을 실현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죠. 하지만 공동체에서 그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과 교사와 간의 어떤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우리 학교 생활에서 이런 자유를 보장하고 설령 제한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토의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정한 규칙은 또 스스로 지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규칙을 지켜나가는 훈련도 연습도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 간혹 가다가 학생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제 개성 실현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학생답지 못하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제한점을 이제 정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뭔가 좀 가이드라인, 기준은 좀 필요하다 봅니다. 네, 네. 선생님, 학교 맞이를 할 때 혹은 또 학교 내에서의 나름의 또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학교 전교생에게 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뭐 투표할 수도 없고, 우리 선생님에게 학교에서는 어떻게 좀 기준을 뒀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주교육청에서도 학생 인권과 관련된 이제 매뉴얼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학생 수가 엄청 많으면 규정을 정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학급 회의, 그다음 대의원 회의, 그리고 학생회 회의 혹은 전체 공론화의 장을 열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킬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해서 따르라, 그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학교 학생들의 참여율과 반응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 스스로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친구들과 우리가 만든 규칙을 지키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스스로 정한 규칙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더 좋았고 학생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영상, 또 어떤 사례가 이 교내에서 학생 인권에 대해서 침해가 되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1학기 영어 수행평가 성적표 나왔다. 헌우순으로 나와서 자기 점수 확인하고 그 점수 옆에다 사인해. 선생님, 그럼 다른 애들도 제 성적 다 볼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 선생님도 일람표 제출해야 돼. 오, 윤우. 역시 이번에도 1등이네. 잘했어. 야, 김반디. 야, 역시 이번에도 꼴등이네. 뭐 성적 불변의 법칙 그런 거냐? 어? 네 엄마도 너 낳고서는 좋다고 미역국 드시고 그랬을 거 아니야. 저건 좀 아쉽네요. 잘 좀 하자. 네. 어? 요즘은 쌤, 왜 저지는 않을 것 엄마까지 같은데, 욕해요? 요즘 열받게. 애들 다 있는 데서.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네 엄마가 욕을 안 먹는 거야. 야, 이 성적표 가지고 가면 니네 엄마도 열받겠다. 씨발. 너 지금 욕했냐? 이게 어디다 대고 욕이야?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네, 여기까지입니다. 분위기가 되게 살벌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자꾸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때는 이제 그 성적표를 그 칠판 옆에 이 대자보처럼 쫙 붙여놨어요. 일단 요즘은 성적표를 붙여놓는 학교는 없는 것 같고, 성적표를 한 명씩 다 배부를 하기 때문에 서로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다른 친구의 성적을 아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전 처음 들었어요, 이 얘기를.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부모님 이야기까지 꺼내는 건 이제 과도하게 선을 넘으신 거고, 저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학생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혹은 교사의 폭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적에 따라서 학생 인권 침해하는 경우가 또 어떤 게 더 있을까요?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이 가장 민감한 게 또 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이 또 성적도 잘 나오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학생에게 자극을 주려는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비난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영상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학생 인권 침해가 되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의대에 가고 싶은데 이번 시험 성적이 좀 안 나와서 걱정이에요. 더 열심히 하면 의대에 갈 수 있을까요? 지우야,
솔직히 말해서 너 여기 지금 이번 성적 보면 알겠지만 의대는 꿈도 꾸지 말자. 너네 부모가 네가 너무 잘난 줄 아네. 너 수준에는 네가 바라는데 절대 못 가. 꿈꾸는 건 자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지. 너 그렇게 수업 시간에 늦고 아침에 지각하고 네가 거기 합격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네. 정말 의대를 가면 장을 지실까요? 자, 물론 이제 재연 영상의 연출이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상황을 좀 만들어 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물론 연출된 영상이긴 하지만 저런 사례가 있었는지 혹은 경험을 해 보셨던 기억이 있는지 혹은 또 주변에서도 물론 이제 선배 교사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주변을 쭉 둘러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고등학교에서 대입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맞아요. 학생이 성적이라고 하는 그 숫자 하나가 대입의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학생에게 좀 지나치게 대학교 입결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영상 보시면 너네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과도하게 선을 넘었고 오히려 저는 폭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영상에서 하나 아쉬운 점은 학생이 의대를 가고 싶다고 처음에 이야기하긴 했는데 네. 그게 진짜 학생이 원하는 건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선생님은 의대를 못 간다. 그리고 부모님은 너는 꼭 의대를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생이 진짜 의대를 가고 싶은지 학생이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행복한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고 오히려 이 학생이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둘 다 양쪽에서 다 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도 너무나 와닿았는데 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네, 선생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의 인생이고 학생의 삶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진로이기 때문에 학생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떤 성적이나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표현 방식이 이거는 팩트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이거는 인권 침해가 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생을 이제 인권을 존중하면서 표현을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진로 지도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려는 그런 마음과 학생에 대해서 이제 뭔가 편견을 가지고 너는 이제까지 생활한 걸로 봐서 이거는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편견을 갖지 않는 그런 진학 지도를 한다면 크게 뭐 인권 침해는 없이 이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진로 상담을 할 때의 인권 침해 사례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또 어떤 사례가 더 있을까요? 보통 보면 이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진로 지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지도를 좀 덜 받는다라는 그런 항의가 조금 오기도 하고요. 예. 어떤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차등을 두는 건 괜찮지만 어떤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한다면 또 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는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학교의 명예를 또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으니 그거에 따라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이거 어때라고 얘기를 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군요. 이렇게만 잘 상호 간의 배려와 존중이 있으면 이 학생인권 조례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그 관점을 그냥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시민이고 하나의 인간이고 이런 관점으로 대한다면 크게 인권 침해라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늘 우리가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학교 내에 학생 인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현직 교사로서 또 어떤 소회이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인권 관련해가지고 학생의 이야기나 혹은 이제 전문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교육청에서 매뉴얼 받고 자료 받으면 그거 가지고 공부만 하는데 이렇게 실제 사례 보면서 학생 이야기 듣고 그리고 이제 지원관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학생들 지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원관 선생님, 중고등학교 내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숱한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시겠지만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활 지도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학생의 반응이나 어떤 그 대화가 오가면서 감정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의도치 않게 인권 침해 상황이 벌어지고는 해요. 그런 때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세 분을 모시고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솔직담백하게 나눠봤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근거가 명백히 제시가 되었고요. 더욱더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가 더욱더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 존중받는 학생 인권 중고등학교 편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